주말 오후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조성식의 후 인사드립니다. 1월 하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번져나갈 때 제가 김정민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검찰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김정민 변호사와 역시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군 내부의 불만입니다. 젊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으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인 데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이고, 특히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등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입김이 직접 미치는 이른바 친위 부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반란죄 적용의 타당성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논란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킬 의사가 있다는 걸 알고도 군 지휘관들이 따랐다면 합법적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것이고, 합참의장이나 계엄사령관 등 정상적인 그런 지휘체계 또 군령체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군사반란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내란죄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의 지시를 받는 검찰의 한계, 또 특검이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권 수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인정한 내란죄에 특검이 군사반란죄를 추가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고 또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특검 수사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란이라는 그런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그런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더욱 특검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더군요. 자, 전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김 변호사의 자세하고 정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들의 태도가 상당히 좀 애매한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입된 검사들이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자들, 피의자들을. 그건 이제 성장 배경이 2017년대 검사들보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이 훨씬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80년대, 90년대 90년대 중후반을 겪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군 관계자들 진술 줘서 제가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비난이. 방첩사 내에서는 아주 부글부글 하더라고. 방첩사령관. 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뭐 특전사도 마찬가지고요. 특전사 대령들이 12.12 때 5.18 때 특전사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었지 않느냐.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이런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군 내부에서. 예, 군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대령급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급격히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삼성, 사성들은 완전 꼴통 중에 꼴통들이었거든요, 다. 완전히 민주당 저 새끼들 빨갱이들 이런 저것들은 없애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더라고. 이 기록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
군내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게 방향이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지금 군내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한수나 뭐 이 사령관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정쩡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곽정근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하도 저기 장관이 뭐 항명을 어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방첩사령관도 뭐 맹비난을 해놨다고 지도 대통령하고 김용현을 방첩사령관조차도 이 두 사람이 군을 정치에 이용했다고 맹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그런 스탠스로 보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도는 실패했지만 뭐 우리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내 판단이 옳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난리 났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나도 생각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지. 아무도 동조를 안 하더라니까요. 대통령의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동조한 사람은 김용현 뿐이야. 네, 조선상.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군지관들은 지금 군 검찰이 그러면 그렇죠. 군사법원에서 수사를 재판을 하고 기소도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검찰에 같이 나간 애들이 한 거예요. 같이 했죠. 그 파견돼 가지고 특별수사본부. 그냥 권한만 빌려준 거지 뭐. 그러겠지. 이제 군 쪽이 이제 뭐 모양을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런데 공소장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포맷이 뭐 거의 내용도 똑같아. 거의 동일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 서로. 지금 이 군사령관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대통령과 김용현을 때리는 줄 아세요? 장난감경이라도 받고 자수감경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수감경. 자수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범죄를 자백하면 경우에 따라서 자수감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플러스 장량감경을 하니까 한 번 깎냐 두 번 깎냐에 따라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에서 한 번 깎아줘도 장량감, 근데 이건 장량감경 사이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했다는 점, 그래도 유혈 사태는 안 났다는 점 이러면서 감len경이 하는데 그래도 욕을 뒤지게 먹을 거예요, 판사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판사는 무기징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주로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군사반란죄를 적용 안 했다고. 군사 반란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이제 12.12 때 걔네들을 군사 반란으로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최규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군 지휘체계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이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군사 반란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도 했어요.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냐면 정책적으로 보면 병기를 후대하여 대적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란죄 구성 요건이 꼭 그런 지휘 체계를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의 명을 따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반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군사 반란죄로 구성한다면 이런 식의 가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어차피 내란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명목상의 군 통수권자의 명을 따랐고 지휘계통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의 명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자들이. 심지어 계엄사령관의 명조차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자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명을 했다고. 이거 자체는 군 지휘체계를 혼란케 한 거고 이건 반란이다. 그러니까 국가 통수권자 개인의 지휘권에 대한 반란으로 보지 말고 정당한 통수권, 정당한 군령작용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것도. 군령계통으로 따져서. 군령계통을 따져서
그럼 좀 또 다른 불량 의미의 계통을 군사 반란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법 해석이 애매하니까 논쟁적이네 좀. 군사 반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도 그 점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12.12 때는 대통령 자체가 내란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반란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내란의 수단이 된 군 병력에 대해서는 반란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란인데 사실상 이제 군사 반란의 예, 성격이라고는 군사 거잖아요. 반란적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라는 게 군 지휘 체계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작당하여 병기를 들고 국가기관에 항적한 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저항한 거 아니냐. 국가기관에게. 그리고 군 통수권자는 내란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가지고 반란죄 고의를 면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펴면 반란이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 군사 반란죄를 만약에 군인들에게 적용하면 윤석열은 군인이 아니지만 공범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군사 반란죄 공범으로. 그러면 군사 반란죄는 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형은 감경을 해도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원칙대로 형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런 검토는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들에 대해서도 일단 군사 반란죄를 적용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검으로 가면 또 모르죠. 특검으로 가면 한번 트라이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그 12.12 판결로 보면 통수권자의 명을 따른 것을 군사 반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대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있는 통수권자가 즉 내란 우두머리가 된 이 상황에서 거기 명령을 따른 자들을 반란죄로 처벌을 못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좀 대법원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적이에요. 근데 뭐 일단 그 범죄로 그 혐의로 기소를 해야지 뭐 법원에서도 판단할 그렇죠. 거네. 법원에서는 기소하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가도 근데 또 현지 검사들이 또 거기 파견 가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은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를 하잖아요. 또 그럼 뭐 결국은 검찰 논리로 갈 텐데. 그럼요. 근데 그 부분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형량은 내란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사 반란죄를 꼭 기소해야만 하느냐. 정책적인 필요성은 있다. 군에 주는 경종은. 그런데 형량 확보 차원에서는 어차피 최고형이 사형으로 정해져 있는 내란죄가 있는데 물론 그 사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이 세긴 하나 꼭 그렇게 안 가면 특별히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란죄로 기소를 해도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무기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특검의 상징성도 있고 첫째. 자 이런 현직 대통령이 관여된 내란 범죄를 그 사람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기소하는 게 맞겠어요? 정책적이나 모든 걸로 보면 뭔가 국회로부터 확실한 힘을 실어서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설사 그 사람이 공정하게 한다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 근데 사람에게 못할 짓이고. 지금 일단 좀 특검은 아직 뭐 발족도 안 됐고 늦게 특검이 발족해서 그럼 다시 거기서 또 기소를 하고 이러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병합하면 되죠. 뭐.
일단은 그럼 검찰 거는 먼저 시작을 예, 하고 예, 한 예, 상태에서 예. 추가 기소해서 병합해도 됩니다. 특검이 추가 예, 기소를 해서 예, 병합하는 식으로. 예. 근데 지금 이미 기소 선상에 오른 사람에게 예, 죄명이 좀 더 붙고 덜 붙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폭을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도 그것 때문에 겁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수사 선상에 오를까 봐. 특검이 되면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내각들, 강요들 전부 다 다시 조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힘에도 가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라고요. 그게 피곤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특검, 현재 나와 있는 특검만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만약에 특검을 해가지고 추경호니 몇 명이 만약에 가담한 게 드러나잖아요? 예, 상황이 달라지죠. 내란이 벌어진 다음에 선전선동한 것은 변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내란으로까지는 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옹호했던 거지, 내란 범죄임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 지지했던 건 아니다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란 범죄 자체에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거나 묵인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거든.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강요 중에도 이상민은 좀 위험하지 않나. 박성재하고 이상민은 좀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이 야무지게 조사한다면 걔네들이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군 내에도 과연 어디까지나 이게 그 가담돼 있느냐. 지금 드러나는 걸로 보면은 뭐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그거가 다냐? 합참 쪽은 없느냐? 뭐 다른 또 그 지금 지작사령관 강우필 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사람만으로 다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특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현재 검찰이 잘할 수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뭔가 정책적인 필요나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로 보면 특검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 군검사도 파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특검에? 당연하죠. 가능하죠.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죠. 현역 군인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무지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은 더 추가 조사를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짧은 기간에 와다다 해가지고 거의 다 발견했다고 보기 때문에 송치돼도 뭐 더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구독,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말까지도 다 해주시고